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소주 7병을 먹고 5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미국인 강사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입국자와 자녀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1억 달러 규모의 의료 부채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자 전쟁 반대 시위대가 전당대회 장소 주변에 설치된 진입방지 울타리를 뚫고 진입했으며 일부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어제 개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내 유력 인사들이 릴레이 연설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도난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역주행을 하며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이스트리버 인근에서 사람의 두개골 등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금괴 한 개의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달에 부산의 한 유명 여학원에서 무려 소주 7병을 마셔 만취가 된 미국인 강사가 수업 도중 5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이 미국인 강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30대 미국인 강사 A씨의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피해 아동을 장시간 추행했고 추행 방법과 동기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사건 발생 며칠 전 이혼 통지를 받아 심신이 힘든 상태였다며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 행동했다기에는 치밀했고 학원에 취업조차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대형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 5세 여아를 여러 차례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입국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서류심사에서 탈락해도 추방심사를 하지 않으며 이민세관 단속국에도 신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체류 허가로 불리는 이 신청서는 온라인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580로 책정됐습니다. 해당자는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개인정보 외에 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결혼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 기록은 렌트비, 각종 공과금 영수증 제출로 가능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서류 접수 후 신청자의 지문 등록과 사진, 서명 등을 받아 입국 기록이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3년 기한의 추방 유예를 받고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노동허가 신청서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이후 영주권 신청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서류 심사에 탈락한다 해도 불법 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추방 심사를 하는 법원 출두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며 이민세관 단속국에도 신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립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 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미립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1억 달러 규모의 의료 부채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채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약 5만 명의 뉴저지 주민들을 위해 1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 부채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X에 의료 부채는 누군가를 수십 년 동안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부채를 탕감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프라임 헬스케어에 6,100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17,905명의 뉴저지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누군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치료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부담과 비용 지불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마음이 불편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또 2차 부채 수금 대행 업체로부터 부채를 안고 있는 31,748명의 주민을 위해 추가로 3,840만 달러의 부채를 탕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의료 부채는 매우 빠르게 누적되며 수십 년간 따라다니며 괴롭힐 수 있다며 전략적인 투자 및 지원을 통해 수천 명의 뉴저지 가정의 부채를 탕감하고 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탕감 정책 대상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배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 부채가 있는 경우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자격에 부합하는 주민들은 언듀로부터 우편으로 서한을 받게 됩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막된 가운데 가자 전쟁 반대 시위대가 전당대회 장소 주변에 설치된 진입 방지 울타리를 뚫고 진입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시위 군중들은 가자 전쟁 반대를 외치며 마치 1968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악명 높은 반전 시위와 똑같은 광경을 재현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차림에 얼굴을 복면으로 가린 대규모의 시위대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 일부인 수십 명이 경찰의 보안 철책을 무너뜨리거나 부수고 그곳을 통과했습니다. 울타리를 부수고 진입에 성공한 시위대 가운데 여러 명은 곧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시카고 경찰 당국은 그러나 전당대회장을 둘러싼 보안구역의 안쪽 펜스까지는 아직 침입한 사람이 없으며 전당대회 참석자들에게도 아무런 신체적 위험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위 군중들은 가자지구 점령을 당장 끝내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등을 외쳤습니다. 1968년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때 반전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 경찰과 시위대가 출동하고 시위대가 강경 진압되는 광경이 TV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와 행진은 그동안 친팔레스타인 단체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텅 빈 유나이티드 센터로 들어가는 시점을 노려 거행됐습니다. 행진에 나선 시위대는 북을 치면서 바이든, 당신은 숨을 수 없다. 우리는 당신을 대량 학살 혐의로 고발한다고 외쳤습니다. 시위 조직자들은 19일 항의 행진에 최소 2만 명 넘게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날 행진이 시작될 때의 인원은 불과 수천 명에 그친 듯 보였습니다. 시카고 지역은 미 전국에서 가장 큰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에는 약 40명의 친이스라엘 시위대도 모습을 드러냈지만 대부분 침묵을 지킨 채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데 그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개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유나이티드 센터가 세 차례 지진이 난 듯 관중들의 환호로 들썩였다고 전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나흘간의 전당대회에 돌입해 당내 유력 인사들이 릴레이 연설에 나섰습니다.
연사들의 메시지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국가를 맡길 수 없으며 해리스 부통령이야말로 적절한 지도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후 8시 10분쯤 돌연 사회자의 호명과 함께 무대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전당대회 참석은 예정돼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시점에 나타난 것입니다. 1분 이상 박수와 함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힐러리 전 장관은 검사로서, 카멜라는 살인자와 마약상을 가뒀지만 트럼프는 34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선에 출마하는 첫 대통령이 됐다고 꼬집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점을 겨냥해 해리스는 독재자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자신과 해리스 부통령의 공통점을 조명하며 우린 가장 높고 견고한 유리천장에 균열을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시 25분쯤 등장했는데 연단에 오르기 전 애슐리와 포옹하면서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장에는 무려 5분 넘도록 박수와 함성이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룬 업적과 해리스 부통령에게 횃불을 넘기는 결단에 보내는 환호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의 업적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업을 이룰 적임자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동지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횃불을 넘긴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에는 무대에 올라온 해리스 부통령과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도난당한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역주행을 하며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치이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뉴욕시 퀸즈에서 자동차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추격 도중 운전자가 내려 도주하면서 도보 추격전으로 이어졌고 결국 운전자는 지상 5층 건물 위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퀸즈 북부 관할구역의 지역대응팀 소속 경찰관들이 코로나 지역의 99 스트릿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경관들이 차를 세우고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려 하자 차량을 몰던 남성은 신속히 후진을 한 뒤 방향을 바꿔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를 걷던 보행자는 차에 치일 뻔하는 아찔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운전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에 있던 건물에 부딪힌 뒤 일방통행을 따라 역주행하며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길을 피하려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운전자의 폭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7대의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그중 5대가 경찰차였습니다. 이후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도보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운전자가 잭슨 하이츠에 있는 7라인 지하철 열차 위로 올라간 뒤 옆에 있는 건물로 뛰어내리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NYPD가 공개한 당시 영상에는 도주하던 운전자가 건물 지붕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무전으로 신속히 용의자 검거에 협조 인력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경관들의 협력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카즈 도틀이 뉴욕시 경찰서장은 운전자를 체포해 구금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차량을 훔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경관들에게 해를 끼친 용의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의자의 차에 치이며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가 어떤 혐의로 기소될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려밀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열차 승객들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현재 살인미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월 7일 로스앤젤레스 패서디나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무작위로 공격당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KTLA가 공개한 이 영상에는 오전 5시 30분쯤 가해자가 고속도로 옆에서 여성을 주먹질하고 발로 차며 여성을 들어올려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 바로 앞에 거의 던져버릴 뻔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는 210번 고속도로의 다인승 전용 차선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며 공격자를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가해자 후안 파블로가 엘렌역 근처에서 무작위 폭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3세의 파블로는 공격 직후 체포됐으며 LA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의해 살인미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파블로는 현재 $200만 보석금으로 구금되어 있으며 기소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KTLA는 피해자가 장기적인 외모 손상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일부 상처가 감염되어 병원에 다시 입원해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널리 공유되면서 열차 이용자들 중 일부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로컬 지도자들은 로스앤젤레스의 대중교통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메트로의 경찰 시스템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덤보에 위치한 이스트 리버 인근에서 사람의 두개골 등 유골이 발견돼 지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골은 브루클린에서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지 하루도 채 안 돼 발견된 것입니다. 수사 당국은 신원 파악 및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공원관리원이 어제 오전 브루클린 다운타운에 위치한 제인스 회전목마 인근에서 사람의 두개골을 포함한 유골을 발견해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뉴욕시 공원 근무자는 어제 오전 8시 50분경 끔찍한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브루클린 덤보의 이스트리버 근처의 덕과 워터스트리트 인근이었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옷으로 쌓여 있었으며 인근에서 부츠도 한 켤레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에 발견된 유골은 브루클린 덤보의 상징과도 같은 제인스 해전목마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이스트강 인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골이 왜 강 인근에서 발견됐는지 밝혀진 사실은 없는 가운데 당국은 신원 파악 및 범행 동기 및 시기 파악을 위한 집중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브루클린 레드욱 인근에서 경찰이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일요일 오후 1시 50분경 브루클린 레드욱에서 발견된 시신이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일요일 반 브런트와 리드 스트리트 근처의 피어 12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국은 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건의 연관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국제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2,500를 넘어서면서 금괴 한 개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넘어섰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나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온스당 금값은 $2,501에 거래됐습니다. 온스당 금값이 $2,50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표준 금괴 한 개 가격이 $100만 처음으로 넘어서게 됐습니다. 금괴 무게는 제작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표준 금괴는 보통 400온스로 통용됩니다. 최근 금값 상승 흐름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100%로 보고 있습니다. 0.25%포인트 내릴 전망이 77.5%, 0.5%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22.5%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것도 시장에서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값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티은행 등은 금값이 장기적으로 온스당 $3,00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뿐만 아니라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전 퀸즈 키세나대로와 호레스 하딩 고속도로에서 두 차량이 충돌하면서 보행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충돌 사고를 일으킨 트럭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홀 트럭과 혼다 세단이 충돌하면서 56세 남성을 치어 사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유홀 트럭은 사고 후 도주해 보행자를 치은 차량이 어느 차량인지 어떻게 충돌이 처음 발생했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세단을 운전하던 42세 남성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충돌 사고 현장에는 사고로 가로등이 쓰러졌으며 바닥에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앞바다에서 폭풍으로 침몰한 호화 요트 베이지안호에 탑승했다 실종된 6명의 모겐 스탠리 은행 인터내셔널의 조나선 블루모 회장 부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B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19일 밤 침몰한 베이지안호에는 총 22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으며 15명은 구조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요트의 요리사였던 리카르도 토마스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6명의 실종자에는 영국의 소프트웨어 업체 오토노미 창업자 마이크 린치와 그의 18살 딸 한나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었고 또 한 명의 실종자는 클리포드 챈스의 변호사인 크리스 모빌로 알려졌습니다. 허위 경력과 선거자금 유용 등으로 물의를 빚으며 의회에서 제명된 조지 산토스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모금액 규모를 부풀리고 기부자들의 신원을 도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중 명의도용에 대한 형량만 해도 최소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토스 전 의원은 이 외에도 사기와 돈 세탁, 공금 절도 등 총 23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5월 형사 기소돼 검찰에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이후 검찰과 형량 거래 협상에서 기소문에 작성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기소된 혐의로 봤을 때 산토스 전 의원은 최대 징역 22년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미국 이민 신청자 100명 중 3명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아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만 총 3,200만 명이 미국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는 전체 신청자의 2.8%인 90만 명으로 미국 이민의 문이 좁아졌음을 알렸습니다. 취업 관련 신청자가 전체 이민 신청자의 75%인 2,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입국한 이민자는 20만 명입니다. 반면 가족 이민 신청자는 10%가 넘는 70만 명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가족 이민 비자 쿼타가 연간 48만 개로 취업 이민에 비해 3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이민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비자 쿼타는 바뀌지 않고 있지만 신청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서류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국인 전체 소셜 번호가 해킹됐을 가능성이 대두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커 집단이 미국인 전체의 개인정보를 해킹했다고 주장한 후 훔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온라인 포럼에 일부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로 인한 신분 도용 및 기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에서 같은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이중 인증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용도를 자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신분 도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용을 동결하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